안녕하십니까, 최창희 선생입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걱정들도 많으시고 많이 힘드시죠? 예.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사실 집중하기도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혼자 공부한다는 게. 이제 슬슬 학교도 가고 싶고 학원도 가고 싶고, 예, 이런저런 걱정도 많아지고 수능 날짜는 다가오고, 예, 심경이 많이 복잡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이제 쉬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비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 개 지금 연재해서 동영상을 올릴까 하는데, 일단 첫 시간은 기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고3이 되면 분석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출 문제 분석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쯤 어떻게 하고 있을 거냐 하면 기출 문제집을 하나 사요. 보통 이제 이맘때는 다 한 권씩 사니까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기출 문제집을 한 권 사서 열심히 시간 맞춰서 풀고, 풀린 문제를 다시 채점하고, 여기서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확인하는 정도로만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계세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석이라는 말은 뜯어서 하나하나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지 찾아내는 거지, 단순히 오답 정리하는 건 분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지금 여러분이 푸시는 문제는 예상 문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라는 건 벌써 이미 한번 나왔죠. 이미 나왔던 게 올해 수능에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이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도 달라지고 지문도 달라지고,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지문,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문제, 그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비문학이 어떤 원리로 좀 출제가 되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분석해야 될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비문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수능에서는 우리가 독서라고 부르는데, 통상적으로는 문학이 아니다 그래서 비문학이라고 해요. 비문학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 독서 지문은 크게 여러 분야가 있죠.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요즘은 여기는 이 5개 정통적인 양식 이외에 뭐 인문이나 사회 지문, 혹은 사회 지문이나 과학 지문, 뭐 예를 들어서 기술 지문이나 예술 지문을 결합하여 나오는 융합 지문까지 해서 좀 다양하게 나오는 편이죠.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섞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는 이 독서 지문은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글은 결국 이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가 9월 말쯤에 입소하여, 이게 지금 요즘 가장 유행하는 자가격리가 아니죠. 그럼 강제격리죠. 강제격리가 된 채로 글을 새로 씁니다. 즉 출제자가 새로 쓴 글이에요. 새로 쓴 글.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로 이제 이 자리에 각 분야의 전공 교수들, 이를테면 국문과 교수를 제외한 뭐 사회학과 교수, 행정학과 교수, 법학과 교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이 들어가서 여기 있는 이 글들에서 EBS 교재랑 겹쳐지는 부분 중에 내가 출제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찾은 다음에 그 글의 원래 원전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해당하는 논문을 다시 한 번 읽어서 새로 글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이 글은 이 글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지문을 그냥 단순히 오답 정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올해 출제하는 글도 올해 출제자가 새로 쓴 글일 테니까. 그래서 모든 글들은 출제자가 새로 쓴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은 항상 글을 쓸 때 똑같은 패턴과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작년에 나왔던 BIS 비율 규제는 올해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구조의 글은 올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에 있는 소재거리가 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출 문제가 왜 중요하냐? 기출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소재나 내용, 이건 다시 출제되지 않으니까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소재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패턴의 구조, 똑같은 패턴의 어떤 유형, 이런 패턴의 구조와 패턴의 유형을 띠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분석해서 끌어내야 될 것, 어떤 걸 끄집어내서 내 걸로 만드느냐는 어떤 패턴의 구조와 어떤 패턴의 유형을 가진지를 끌어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답이 3번이냐 4번이냐 중요하지 않죠. 자, 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현장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실 기출문제에서 문제나 선택지의 내용이 중요한, 그러니까 그 문제나 선택지의 내용이 중요한 건 문학이지 절대 독서가 아니다.
예를 들어 공간의 대립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한다라는 말은 그 앞에 들어있는 문학작품이 어떤 작품이 나오든 상관없이, 그 작품이 시든 소설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 선택지는 다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독서 말고 문학은 그 시나 소설의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선택지가 어떤 구성 요소를 갖출 때 거기 있는 그 답이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이제 팁을 좀 이야기하자면, 문학은 독서가 아니라 문학입니다. 문학은 시나 소설에 대한 감상, 시나 소설을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시나 소설의 감상이 아니라 나오는 선택지의 내용의 선택지의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이 정답이 되려면, 역설법, 반어법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려면 그 지문 안에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된다라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면, 독서는, 이게 이제 독서의 가장 큰 차이죠. 독서는 어차피 선택지에 있는 내용은 다 지문에 있는 거예요. 즉 그 선택지에 있는 말을 지문에서 찾았냐 못 찾았냐가 중요한 거니까, 사실은 지문에 대한 독해가 선택지에 대한 분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과 독서가 다른데 너무 선택지의 기준을 맞춰서 공부한다. 그게 문학은 늘 수 있지만 독서가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는 아직도 독서 지문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거기는 그 지문을 읽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공부 방법은 결국 선택지를 분석하고 왜 얘가 정답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실력이 늘지 않죠. 어차피 그 선택지에 들어있냐 마냐는 내가 지문을 어떻게 똑바로 읽었냐 안 읽었냐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독서는 철저하게 지문 독해가 1번, 그 이후에 선택지 분석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문 독해를 한다는 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자, 글이 있다고 칩시다. 글이 한 편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지금부터 이 글은 A에 대한 글이라고 칠게요. A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면 문단이 뭐 한 5문단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5문단 정도 나왔다 칩시다. 자, 처음에 당연히 A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첫 문단은 화제를 제시합니다. 내가 이런 글에 대한 내용을 쓸 거야 라는 화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 화제를 제시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 문단은 결국 이 A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A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요. 일반적인 글의 구조죠. 그러면 첫 문단의 A라는 화제를 파악하고 나면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은 각각 A에 대한 어떤 부분을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조 분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그냥 단순히 글을 요약한다 그러면 첫 문단의 내용은 이러이런 거야. 둘째 문단 내용은 이러이런 거야. 세 번째 문단은 이러이런 거야. 네 번째 문단은 이러이런 거야. 다섯 번째 문단은 이러이런 거야 하고 요약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능 시간에 문제를 푸는데 각 문단별로 내용을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각 문단별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중요한 건 8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45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문단을 단순히 그냥 요약하고 중심 내용을 찾아가는 건 평상시에 여러분이 해야 될 연습이지 실전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실전에서 얘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어떻게 분석해내고 연결이 돼요. 실전에서 얘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첫 번째 문단은 이런 내용인데 그 다음 문단은 그래, A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 이 A 다시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이 가능해져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A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 그것이 다음 문단에 어떤 식으로 나오겠군 하는 거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신채호의 아하비아는, 자, 이게 언제적 기출문제인지 아시죠?
신체어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건 결국 투쟁이라는 의미로만 알아왔는데, 그러나 그 안에는 아와 비아의 투쟁만이 아니라 연대라는 의미도 들어있다. 그렇다면 아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문단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면 아에 대해서 알아보자 했으니 그 다음 문단은 당연히 아의 개념이 나오겠군, 그 개념을 정의하겠군 하는 게 예상 가능해져야 돼요. 근데 그 아가 봤더니 소아와 대아라는 걸로 나눠진답니다. 그러면 소아와 대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그 중에서 나는 소아가 좋은 건지 대아가 좋은 건지, 그러면 대아가 좋다. 그러면 그 대아를 어떻게 우리 민족의 상황에 적용할 건지, 이런 것들이 원래는 되게 논리적으로 딱 맞춰서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결국에 첫 문단에서 내가 이 글을 어떻게 예상하고 어떻게 읽어가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예상이 되어야 그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에서 어떤 걸 포인트 삼아서 읽고 어떤 게 문제가 나올 건지 대비가 가능해져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원래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시험 시간에 그런 능력이 만들어지려면 애시당초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여기는 이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그냥 단순히 오답 정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답이 몇 번이냐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어차피 여기는 이 문단의 내용이 어떤 문단이 나온지를 알아야, 그래야 문제에서 제대로 와서 빠르고 쉽게 찾아가지고 정답을 만들어내지, 여기는 이 글은 그냥 개차반으로 읽고 뒤에 가서 문제를 보고 답을 만들자,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에서의 기출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을 독해야 돼. 지문을 독해야 돼. 자, 요걸 좀 지우고요. 자, 지문을 독해야 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자, 지우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결국에 독해라는 것, 여기서 지문, 독서 지문을 분석한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 1번. 지금부터 순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닙니다. 초반에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여기 있는 이 지문을 구조적으로 잘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문이 이해될 때까지 읽어라가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가 눈에 보이게끔 읽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문제를 풀죠. 문제풀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풀이를 해두고 간단히 채점 정도만 하는 거예요. 이때 이게 문제가 답이 맞았다 틀렸다는, 얘가 아까 말씀드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채점 정도만 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여기가 포인트인데,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 3번이. 자, 읽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지문을 구조적으로 요약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구조적으로 요약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문단별로 어떤 내용이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화제는 이런 거였는데 두 번째 문단에 갔더니 그걸 요렇게 정의하더라. 그래서 개념을 둘로 나눴다. 어떻게? A라는 것과 B라는 것으로. 얘는 서로 대립적인데 이때 B는 어떤 거더라. 요렇게 도식화. 중요한 건 뭐냐면 도식화입니다. 알겠죠? 요렇게 글을 도식화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문단에 요렇게 제시되고 나니, 첫 번째 문단에 요렇게 제시되니 두 번째 문단은 화제가 대립하는 구조가 성립되네. 두 번째 문단은 화제가 대립되는 구조가 성립되네. 화제가 대립되고 나니 문제로 갔더니 이 대립한 화제 간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네. 요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첫 문단을 읽고 혹은 두 번째 문단까지 읽고 다음 이어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예상하고 나올 문제가 뭔지 아니, 그럼 의식적으로 다음번에 이와 같은 화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을 보면 결국에 얘는 화제 대립형으로 갈 것이니 아래쪽에 내려가서 우리는 열심히 차이점에 대해서 밑줄을 긋자. 그러면 그 차이점을 열심히 밑줄로 끄면 문제로 나오겠구나 하는 것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단별로 요약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들을 줄글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으로 도식화하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 이게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부터 기출문제를 풀 때 단순히 채점하고 오답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지문을 구조적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글 구조에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나는 이런 글 구조는 이런 문제를 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나는 이런 글 구조를 이루는데 좀 약해.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 예를 들어 정보의 양은 쏟아진다는데 그 정보의 양이 쏟아지는 지문도 과정에 대한 서술이 있고 화제를 분류한 게 있고 아니면 통치적인 관점에 시간을 흘러가면서 서술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BIS 비율 규제는 바젤 1협약, 2협약, 3협약이 각각 시간 순서대로 보완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각 화제 간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고 그래야 문제에서의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독서를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쉽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게 되면 사실 우리의 수능 국어는 망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고 나는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었으니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풀었냐가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는 정확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풀 것인가. 예를 들어 도저히 안 돼서 한 지문을 통으로 날리더라도 그 지문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방법이 정확히 만들어져야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